안녕하세요, 엄자입니다. 자, 드디어 2021년 쭈꾸미 시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시작될 쭈꾸미 시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뭐냐면 바로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에 쓰일 애기, 애자, 봉돌 등 신제품 언박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그야말로 쭈꾸미 낚시용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벌써 많은 제품이 이번 시즌을 맞이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특색 있고 특이한 제품, 그리고 작년에 히트를 쳤던 그런 제품 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도 있고, 그런 제품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이 3, 4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쭈꾸미들이 잡히는, 그러니까 한 300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마리수였는데, 요즘에는 이 300수 오버라고 하면 정말 대박 조항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쭈꾸미 낚시를 즐겨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출조를 하고 계셔서 정말 물에 뜨는 건 바다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무대야도 이제 곧 보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쭈꾸미 대첩이라고 불리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고, 그러다 보니 쭈꾸미 개체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죠. 쭈꾸미 개체가 줄어들면서 쭈꾸미 낚시용품들도 서로 조과에 도움이 되는 그런 특별한 채비와 애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쭈꾸미들은 개체 수보다 채비, 그러니까 애기죠, 즉 지들이 먹이로 생각하는 게 월등히 적었기 때문에 먹이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일단 올라타고 보는, 그러니까 지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면 지금의 쭈꾸미들은 그게 아닐 거예요. 개체 수는 확연히 줄고 또 쭈꾸미 낚시 인구는 또 월등히 늘고, 이러다 보니까 지들이 골라먹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걸 어느 정도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게, 예전에는 수평의 애기가 어딨고 야마시타 요지리가 웬 말이었습니까? 그냥 왕눈이 하나면 그게 쭈꾸미 낚시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별의별 용품들이 다 나오고 그에 따라서 조과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평애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수평이냐, 침강 속도라든지 물속에서의 액션, 워블링,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애기들을 이제 수족관에 넣고 가라앉히고 또 수중 펌프로 물살을 일으켜 갖고 거기서 나오는 액션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조회수 나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런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에 관심도 많으시고 어떤 용품을 사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신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시즌 전에 새로 나온 애기나 용품들 몇 가지를 조금은 특이한 그런 용품들을 좀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보여드릴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쭈킬이라고 해서 작년에 나와서 히트를 쳤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 나온 거에 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나온 거고 이게 올해 나온 건데, 모양이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바늘의 두께가 좀 달라졌어요. 사실 애자에 잘 올라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애자의 가장 큰 단점은 밑갈림에서 탈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쭈꾸미 낚시에서는 아주 작은 무게감이라도 더 느끼기 위해서 정말 얇은 라인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라인을 썼을 경우 애자가 밑걸림이 생기면 그냥 끝입니다. 끝. 그냥 원줄이 다 나가버려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 바늘을 더 얇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쭈꾸미가 올라탔을 때 펴지지 않고 밑걸림에서 원줄이 터지기 전에 바늘이 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쭈꾸미 시즌에 제가 꼭 써보고 영상 안에서 이제 바늘이 펴지는 강도랄까요? 제가 합사를 0.6호 쓰니까 그 합사를 0.6호에 바늘이 얼마만큼 펴지고 빠지고 이제 아니면 원줄이 나가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께 사용을 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녀석입니다. 쭈킬이랑 비슷한 게 생긴 것 같지만 요 옆에 보시면 옆에 긴 뭐가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렁이를 꽂아 쓰는 용도입니다. 야, 진짜 생미끼를 이용한 채비들이 엄청 나오구나 했는데, 이런 방법은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말이죠, 봉돌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
여기 사이에 얘를 이렇게 걸고 나머지를 요 위쪽 돌의 구멍으로 빼주는 거죠. 제 예상으로는 말이에요. 이게 그 지렁이를 끼게 되면 끝쪽으로 쭉 밀리게 될 텐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좀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의 그 만능 치트키죠. 예, 그렇습니다. 귀걸이 뒷막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귀걸이 뒷막에는 요 보시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말랑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딱딱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아예 그냥 뭐 플라스틱처럼 딱딱하진 않고 조금 말랑말랑은 한데 뭐 그렇게 너무 말랑하지는 않은, 이런 걸 쓰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렁이를 먼저 쭉 낀 다음에 끝에 한 이 정도를 남겨 놓고, 그리고 이 귀걸이 뒷막에 딱딱이를 쑤셔 넣고 나머지 지렁이를 마저 껴주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 가지 특징은 이게 봉돌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봉돌 호수를 바꿔 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요 바늘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줄 1.5에서 2호 정도는 돼야 바늘이 펴지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뭐 물론 뭐 라인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본 라인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호는 돼야 바늘이 펴지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아무튼 뭐 지렁이를 이렇게 길게 꽂아서 쓴다는 면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전에 여기다 이렇게 지렁이를 이렇게 감아서 쓴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쓸 생각은 와 정말 좀 어쨌든 특이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받아 나가서 써보면서 여러분들께 사용 후기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녀석인데요. 이 녀석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얘는 이것도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분리가 돼서 구슬들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이게 봉돌이 분리가 되니까 이제 구슬을 더 한 칸 아래로 놓고 이렇게 위치를 막 지 맘대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봉돌 호수도 바꿔 낄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이 있겠어요. 그리고 쭈킬처럼 바늘이 얇지는 않지만 그 봉돌 위에 바늘이 있다 보니까 밑걸림에는 이제 쭈킬보다는 조금 덜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걸리면 사 먹어도 좀 어려워 보일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늘의 위치를 막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주 바닥에 있는 밑걸림에는 조금 덜할 것 같긴 해요. 자, 요런 제품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이것 또한 생미끼를 달아서 사용하는 뭐 애기라고 봐야죠. 잽인데요. 예전에 이제 삼봉 애기 같은 스타일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얇은 와이어들이 칭칭 감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또 이렇게 여유줄에 와이어가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 액이나 애자에 과메기나 학꽁치 같은 거 많이 달아서 쓰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나온 액입니다. 이 액이 자체는. 그 과메기를 이렇게 새끼손가락 한 2마디 정도? 요렇게 요거보다 조금 얇게 이렇게 잘라갖고 케이블 타이로 감아 쓰곤 했는데, 이 케이블 타이를 안 쓰고도 생미끼를 부착해 썼을 수 있는 액이에요. 여기 이런 자매품으로 이런 학꽁치 포까지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갖고 이 와이어로 칭칭 감아서 마감을 해주시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김대리님의 만쿨 비법 학꽁치포. 이게 얼마였더라? 오늘 그 모든 제품들에 대한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건데 금액을 말씀드리면 왠지 좀 편견을 가지실 것 같아서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학꽁치포나 과메기 같은 거를 이 와이어로 칭칭 감아서 마감을 해주시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이 위쪽 있죠. 요 위쪽. 여기다가 이제 학꽁치포나 이제 과메기를 달아서 쓰는 건데, 위쪽은 여기가 약간 돌기 같은 게 나와 있구나. 밀리지 말라고. 하여튼 이 도래 쪽은 조금 촘촘히 감아 주셔야 돼요.
좀 촘촘히. 왜 그러냐면 채비의 무게감을 느끼려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 볼 때 틈이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물의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시즌 초에 씨알 작은 쭈꾸미들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무게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틈이 벌어진 채로 채비 회수를 한다든지 랜딩을 할 때 얘가 계속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쉽게 뭐라고 해야 되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이 와이어가 워낙 얇기 때문에 그렇게 물의 저항을 많이 받으면 아마 그 부분이 잘릴 확률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정말 이거 또한 굉장히 특별한 채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정말 이 학꽁치랑 과메기에 중독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주구장창 그것만 쓰시는 분들 정말 여러 분 봤죠. 뭐 요런 애기도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작년에 아주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수평 쌍등치 메기죠. 이 수평 쌍등치 메기가 특정 색상에 유독 많이 올라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 독일 국기 모양입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벨기에 국기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요렇게 가면 독일 국기고 요렇게 가면 벨기에 국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낚시하다가 이제 독일 국기가 생각이 나서 독일군 액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이게 5차 입고 되자마자 품절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현상을 보고 애기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 쌍등침에 쭈꾸미가 더 잘 올라탈 애기 색상을 더 연구를 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펄이 들어간 애기가 나왔어. 이거는 뭐 거의 캬바레급이에요, 그죠? 엄청 화려합니다. 이건 또 뭐라고 불러야 되지? 뭐 박군애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네, 박군애기 좋네. 박군애기 좋다. 혹시라도 이제 박군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연락 한번 주세요. 트로트 무대 복장을 같이 하고 이 얘기를 써서 쭈꾸미 잡는 영상을 한번. 뭐 아무튼 올해는 이 컬러들 중에서 이 독일군을 능가하는 그런 애기가 나와줄지, 어떤 애기의 쭈꾸미 갑오징어들이 잘 올라타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짜잔, 시중에 LED 애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박대리가 워낙 그 대박을 치면서 LED 애기가 그 뒤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LED에도 역시 등치매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등침 수평 LED 애기도 출시를 했어요. 여기도 당연히 작년에 히트를 쳤던 이 독일군은 당연히 포함을 시켰고요. 많이들 찾으시는 뭐 고추장이나 수박, 그 다음에 뭐 땡땡이 같은 것들 좀 추가를 해서 출시를 했네요. 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요, 수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불이 들어오는 것도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도 좀 보여드릴 겸 이거는 수조 속에 한번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랜덤으로 그냥 아무거나 막 골랐어요. 정말로. 그래, 보시면 뭐 물에 담긴 흔적 없잖아요. 네. 요거를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은 작년에 비해서 어떤지. 지금 이 수조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요거는 조금 앞쪽으로 좀 기울여서 떨어지네요. 이게 조류를 딱 받으면 요 상태가 되겠죠. LED 이게 애기 수평 테스트를 할 때 여러분들 물에 좀 적신 상태에서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레이저 스타일.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봉돌을 하나 준비했어요. 보통 양핀돌에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양핀돌에 애기를 달아서 물 속에서 봉돌에 매달렸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확실히 아까 애기만 떨어뜨렸을 때는 대가리부터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 뒤가 가볍다는 얘기였는데 봉돌을 딱 달아 놓으니까 확실히 뒤에가 천천히 떨어지네요. 이런 상태라는 거는 여러분 조류가 아주 약할 때도 이게 바닥에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죠? 독일군은 올해 여유 있을 때 좀 많이 쟁여놔야 돼. 작년에 한 50개 구하려다 못 구했잖아. 그죠? 확실히 침강하는 건 수평으로 딱 떨어졌지만 이게 이제 그 봉돌에 매달려 갖고 뒷바늘은 확실히 좀 빨리 가라앉는 딱 느낌이 들죠. 활성도가 좋을 때, 그 다음에 철저하게 바닥을 좀 끌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스타일의 애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어두운 날 이른 새벽에를 가정을 하고 LED니까 불을 한번 꺼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 한번 꺼주세요. 자, 켜주세요 다시.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 그 어시스트 애기 바늘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더 끼워볼까봐. 자, 그 다음으로는 요 녀석입니다. 꼬마 애기라고 눈에 띄는 녀석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작은 애기를 이제 어시스트용으로 사용해서 쌍거리를 몇 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즌 초가 아니고 씨알이 좀 굵어졌을 때 이야기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요만한 사이즈들의 애기들이 한치나 오징어 잡을 때 많이 쓰는 사이즈인데, 작년에 그걸 쭈꾸미용 애기가 아니라 그 한치용 애기들을 쭈꾸미 잡을 때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언제냐고요? 그게 이제 물발이 좀 셀 때. 아무래도 쭈꾸미 때는 물때가 좋을 때가 한적하게 이제 낚시를 하기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좋은 물 때는 예약을 많이 못해서 물이 좀 셀 때, 물때가 안 좋을 때 몇 번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확실히 작은 애기가 유리하긴 합니다. 이제 물에 날리는 것도 확실히 덜하고, 날리는 와중에 쭈꾸미가 올라타면 바로 느낌이 와요. 이제 초리대를 이제 쭉 가져가는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왜 그 낚시를 하다 보면, 다운샷 같은 거 하다 보면 웜이나 이제 바늘에 미역줄기 올라타갖고 이제 물살을 확 탈 때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안 그래도 물발이 세서 무거운 봉돌을 달아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큰 애기까지 달면 물의 저항을 아무래도 많이 받겠죠. 그럴 때는 이런 작은 애기가 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늘도 BKK라는 중국 바늘 회사 거를 썼다는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보이시죠? 쩍쩍 달라붙는 거. 참고로 이 BKK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이런 낚싯바늘 만드는 데는 정말 최고의 회사랍니다. 그리고 이 회사 제품이 굉장히 비싸요. 아무튼 물이 좀 셀 때는 이런 작은 애기도 몇 개 챙겨 가시는 게 조과에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기 색상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보이시죠? 작년에 독일군이 얼마만큼 히트를 쳤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올해 여러분들 독일군 애기 색상은 꼭 준비하시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확실해요. 자, 그 다음은 요 녀석입니다. 저 진짜 이거 보고 야 진짜 대단들 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혹시 작년에 제 영상 기억하시겠어요? 잔포쌍이라고. 잔거리는 포기하고 쌍거리 가자 뭐 이런 영상이었는데, 애기를 다는 돌의 바로 위쪽에 축광볼, 에깅바늘, 축광볼, 에깅바늘 이렇게 넣어갖고 한 10cm 정도로 만들어서 느나 타임이 오면은 애기 돌의 바로 위쪽에 그냥 낀가 넣어서 쭈꾸미들의 이제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많이 달라붙을 때 이제 쌍거리를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의미의 쌍거리 유도 채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시중에 이런 비슷한 에깅 바늘이 나와 있어요. 그건 그냥 에깅 바늘의 요 위쪽에 요런 고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갖고 애기 앞쪽이든 아니면 봉돌 쪽이든, 봉돌이 워낙 올라타는 일이 많으니까 그쪽에 추가로 끼워 넣을 수 있게끔 만들 그런 방식인데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축광볼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활성도가 좋을 때는 이런 거 하나쯤은 진짜 걸어볼 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영상을 찍기 전에 낚시방을 갔다 왔는데, 이걸 보고 나서 딱 든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와 합작을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요 녀석들입니다. 제가 이거는 아직 테스트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 드릴 거거든요. 이 연주찌와 에깅 바늘을 써서 정말 제대로 된 어시스트 훅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다룰 건 아니고, 어찌 보면 뭐 다음 편 예고랄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안에 7개가 들어있고 요것도 바늘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쌍등침 애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쭈꾸미들이 활성도가 좋을 때는 쌍등침에 걸려 나와서 쌍거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로 쌍거리 할 확률이 확실히 높아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분과 채비가 엉켰을 때는 풀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고, 또 많이 찔리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쌍등침을 선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요런 어시스트 바늘도 하나씩 좀 챙겨 두셨다가, 쭈꾸미가 자주 봉돌에 올라탄다는 느낌이 들거나 하면, 아니면 자주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 때 봉돌이나 애기 앞쪽에도 하나씩 걸어 보시는 게 아마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활성도 좋을 때는 뭐 봉돌에도 걸고 애기에도 걸고, 그리고 이 바늘도 제가 볼 때는 뭐 잘 펴져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고 축광볼까지 들어가 있어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은 기존에 우리 왜 바늘 피는 도구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거 같은 건데, 요 양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 갖고 바늘을 피게끔 돼 있는 거고, 요 부분은 그 아시죠? 라인 감아 갖고선 터트릴 때, 이거는 사실 쭈꾸미 채비라기보다는 이제 뭐 문어 채비에 가깝죠. 밑걸림이 워낙 문어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쭈꾸미 채비에 못 쓰는 건 아닐 거예요. 바늘을 이렇게 필 수 있는 바늘 펴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재질이 까끌까끌해요. 이게 뭐 합사나 이런데 영향을 뭐 스크래치를 주거나 그러진 않겠죠. 약간 고운 빼빠 느낌 같은 게 나는데, 어쨌든 뭐 요런 거. 아, 그리고 맞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 녀석입니다. 요거는 애기 통이에요. 애기 통인데 70개 들어가는 통이네요. 이건 뭐 특이한 게 없어 보이는데, 이게 한 1m 정도 위에서 떨어뜨려도 안 깨진답니다. 좀 신기하죠? 근데 요거는 자리를 옮겨갖고 실제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제가 사실 이거 갖고 오기 전에 그 다솔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깨진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 자리에서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서 떨어뜨려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깨져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잘 깨지게끔 생겼잖아요. 물 빠진 구멍 이거 잘 깨지게 생겼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지금 1m가 조금 넘죠. 우리가 뭐 던지지 않는 한 1m보다 높은 데서 떨어뜨릴 일이 있을까 싶은데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모서리 쪽이 떨어지게.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자, 오늘 이렇게 그 여러 쭈꾸미 낚시용품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쭈꾸미 개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쭈꾸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채비들이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쭈꾸미 박사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마리라도 더 잡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제품들은 현장에서 쭈꾸미 낚시를 하면서 실제로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또 쭈꾸미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바다 위에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 예고 하나 하고 마칠게요. 다음 영상은 말이죠, 쭈꾸미 낚시를 가려면 꼭 반드시 가져가시라고 너무나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뭐 그게 없어도 쭈꾸미 낚시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있다면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저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녀석을 들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원부자였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조과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 기대하라고